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작품할 때는 강관에 한쪽 내접 외접하시고 2분의 1인치 동관을 구멍을 뚫어서 삽입해서 황동 용접하시고, 그리고 작품에 이제 이렇게 보면 2분의 1 동관이 길게 있는데 거기에 딱 구멍을 뻥뻥 뚫어서 다시 동관을 삽입해 가지고 위에서 입체적으로 작품이 올라오는 모양이죠. 이 동관이 삽입되는 부분의 사이즈는 이 사이즈예요. 8분의 3인치 동관. 그러니까 삽입되는 자리는 납땜으로 합니다. 동하고 동일한 재질, 납땜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재질일 때는 용제를 안 바른다. 무엇일 때는? 동일한 재질일 때. 시험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 강관 용접봉 할 때는 그냥 내접 외접 녹였는데, 황동할 때 보니까 붐사 발랐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여기도 구리네, 동관이네, 그러니까 붐사를 발라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용접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개기는 되는데 개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제를 바르는 건 또 이런 경우입니다. 황동 부속품이 있어요. 우리가 뭐 현장에서 말하는 신주라고 하는, 예? 황동 부속품이 있어. 그 부속품에 동관을 삽입해서 연결하는 그런 부속품이 있어요. CM 아답터 같은 거. 그게 냉동 작품에는 안 나오는데 에너지 관리 배관 작품에는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황동하고 구리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재질이 약간 다르죠. 사촌지간이기는 하지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를 때에는 용제를 바릅니다. 근데 용제를 바르는데 강관하고 동관 이렇게 빨갛게 예열해서 용접을 할 때보다는 훨씬 저온이겠죠. 구리는 그렇게 세게 가열하면 안 되죠. 이제 구리하고 황동이니까 훨씬 저온으로 가열하는데 검붉은색으로 이제 검붉은색이니까 색깔이 온도가 훨씬 낮죠. 강관하고 동관하고 이 연결된 부위는 빨갛게가 아니라 뻘겋게, 예, 아주 밝은 선홍색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 동관 안 높게 하는 거죠. 근데 황동하고 구리하고 할 때는 검붉은색이 되게 온도가 훨씬 저온입니다. 그럴 때 또 플럭스라는 용제를 발라줘요. 아무튼 동관하고 동관은 납땜을 한다.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는 용제를 바른다 안 바른다? 안 바른다. 용접봉이 다르죠. 이게 이제 은납봉이고요. 소량의 은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용접봉이 현장에 가도 강관 용접봉이 제일로 저렴하고요. 그냥 연강이에요. 말 그대로 철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황동 용접봉. 알겠죠? 이게 이제 합금이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근데 의외로 비싼 게 뭐냐? 이 납봉이에요. 이게 100% 납이 아니고 은납봉인데요. 은이 섞여 있는 납이다. 알겠죠? 따라서 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나중에 보면은 용접 부위가 매끈하고 산화가 덜 되고 균열이 안 가요. 그래서 고급 납땜에는 은 함유량이 많이 든 걸 사용합니다. 2%, 5% 이렇게 든 걸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은을 녹여서 용접을 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건 불만 냈다가 물처럼 술술술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이걸 그냥 물처럼,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그렇죠? 물수 있게 팍팍 쓴다고? 낭비할 때 그렇게 쓰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선임자한테. 알았죠? 예. 자, 그리고 동관 끝부분을 이렇게 수평바스에다 납작하게 물려서 합니다. 실제로 작품할 때는 이 부분이, 끝부분이 동관 2분의 1인치 이렇게 구멍을 두 군데 뚫어서 이렇게 8분의 3인치 동관 작품 밴딩한 거 이렇게 구불려서 성형한 것을 세우고, 끝부분은 이렇게 수평바이스로 물려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마감을 합니다. 납땜으로.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세트를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것 자체를 동관을 여기 줄질을 해서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동관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납땜하고 끝부분을 2분의 1인치 동관 끝부분을 이렇게 수평바이스로 눌러서 납땜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여러분이 밴딩하는 구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용접하는 기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접, 외접, 강관 용융시키는 거, 동관과 강관 사이에 황동 도포하는 거, 동관과 동관 사이에 납땜으로 용접하는 거. 이 세 가지 불꽃 조정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가 있고, 예상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세트를 연습하는데 여러분들 목표 시간은 몇 분을 잡고 연습하는 게 좋냐? 15분입니다. 이 한 세트 연습하는데 몇 분? 15분. 만약에
동관 2분의 1인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8분의 3인치 동관을 세워서 납땜하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구멍 뚫는 시간 5분 추가해서 20분. 20분 안에 이 한 세트가 나와야 돼요. 이게 목표량입니다. 시험 보려면 이것을 내가 체크를 해봤는데 1시간에 3개 나와야죠. 나머지 위에 막 구부리고 한참 다른 작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지체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용접이에요. 용접. 이해하셨나요? 네. 용접에서 거의 95% 이상 떨어집니다. 용접에서 누설이 돼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뭐냐면은 나는 밴딩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떨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밴딩은 집에 가서도 해볼 수 있도록 전선으로 대용해서 전선으로 그 두께에 해당되는 전선으로 마음껏 구부려 볼 수가 있어요. 꿈결에도 일어나서 폈다 오므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용접은 꿈결에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손에 토치가 쥐어지지 않는 이상은 녹일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 안 돼요, 용접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작품 만들 때 가장 시간 지체되고 가장 헤매고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라고요? 용접이에요. 제가 황동용접은 직접 시험 보인 것은 4년 만에 보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 4년이 아니군요. 제가 여기에 온 지가 4년 됐으니까 4년 동안 황동은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매접도 안 보여줬어요. 이제 올해 처음 보여주는 건데 전주에서 있을 때 한 7, 8년 전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7, 8년 후에 그냥 느닷없이 토치 한번 잡아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뭘 의미해요? 이미 저는 색깔이나 온도나 이걸 보면은 눈으로 보면 어때요?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용접하면은 저한테 검사 맡으라고 그랬어요? 안 맡으라고 그랬어요? 맡으라고 했어요. 맡으라고 그랬죠? 네. 꼭 맡으세요. 네. 자, 계속 납땜 설명합니다. 납땜은 용접할 때 원칙이 있는데 두꺼운 데부터 가열하라. 어디부터 가열하라고요? 두꺼운 데. 자, 그러면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내접입니다. 와샤가 이렇게 윗부분에 막아져 있어요. 그러면 용접 토치를 댈 때 토치 불꽃 입장을 볼 때는 파이프 면이 두꺼울까요? 와샤가 두꺼울까요? 파이프 면이 두껍죠? 네. 왜? 토치가 분사되는 불꽃 입장을 보면은 두께가 파이프 쪽은 파이프 높이만큼이 두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와샤는 불과 2mm가 안 되죠. 그쵸? 따라서 예열하고 녹일 때 어디부터 녹이는 거예요? 파이프 면부터 녹이는 거예요. 항상 용접할 때 원칙은 두꺼운 데부터 가열한다. 또 하나, 겹친 데부터 한다. 그러면은 자, 이 동관과 동관이 삽입되어 있을 때는 어디부터 해야 돼요? 위쪽 동관이 아니고 어디부터? 밑에 쪽 동관, 겹친 거. 그러면 CM 아답터라고 하는 부속품이 있어요. 황동으로 되는 부속품에 동관이 안으로 삽입되어서 납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 관리 말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부터 예열하냐? 동관 예열하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CM 아답터 겉에 겹쳐진 데 부부터 예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얇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겹쳐져 있는 삽입된 요 윗부분 여기를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윗부분의 동관을 예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예열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예열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은 10mm 이내. 아시겠죠? 그리고 불꽃을 각도를 이렇게 예열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대부분. 그리고 한 자리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동관이 둥그러니까 왔다 갔다. 색깔은 검붉은색. 눈으로 관찰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꽃을 위로 옮기는데요. 위로 옮겨서 똑같이 합니다. 이 삽입이 되어 있는 윗부분의 동관을 역시 10mm 정도 왔다 갔다 예열합니다. 위아래 예열하면서 색깔이 동일하게 되었을 때 납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상이 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겉에도 검붉은색이고 위에 삽입된 동관도 검붉은색이야. 그래서 납을 댔어요. 근데 납이 떡떡 붙어. 원래 납은 불만 되면은 불꽃만 되면은 물처럼 스물스물 녹아버려야 돼요. 근데 녹지 않고 납이 쩍쩍 붙어요. 그것은 예열이 부족할 때입니다. 알겠죠? 네. 예열이 부족할 때 뭐가? 동관이 예열이 속이 안 됐을 때 떡떡 붙어요. 이해됐죠? 예열이 부족할 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납이 줄줄줄 녹아요.
녹는데 속으로 물처럼 틈새로 스며들지 않고 녹은 남물이 겉에 동관 겉으로 넘쳐요. 겉으로만 이렇게 막 넘쳐서 줄줄줄 겉으로 흘러서 지저분하게 되지 속으로는 스며들지 않는다. 그런 것은 위쪽이 삽입해 있는 동관이 예리 안 됐을 때 그래요. 즉 속에 삽입된 부분이 이렇게 삽입된 부분이 이 파이프가 예열이 안 되고 찰이 차니까 이 틈새로 남물이 스며들지 않고 찰이 찬 데는 남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예? 알겠죠? 예열이 덜 돼서 남물이 이 턱에 고여 있는 게 겉으로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상태를 보고 하시고 또 이제 불꽃 조정을 잘 보시면 좀 전에 황동 용접했던 것보다 2배 이상 긴 불꽃. 황동 용접은 8내지 10mm였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은 동관 용접은 최소한 2배 이상, 3cm 이상 정도 되게 불꽃이, 하얀 불꽃이 그렇게 연한 불꽃으로 하시고 또 하나 예열이 끝나고 나서 납 용접봉을 뗄 때도 이렇게 뉘어서 대지 마시고 용접봉은 같이 세워서 토치 불꽃하고 최소한 90도 정도 120도 정도 유지가 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벌려놓고 하지 마시고 세워서. 그 다음 불꽃이 틈새를 스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 끝을 잘 보시면 이게 용접 토치 불꽃이다, 이게 납 용접봉이다 그러면은 같이 붙어서 같이 진행해야 돼요. 같이. 납은 가만히있는데 불만 왔다 갔다 한다, 또는 불은 가만히있는데 납으로 막 끄고 있다, 이게 아니고 같이 싹 지나가서 물처럼 스며드는 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스며들지 않았으면 다시 제자리에 와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지나가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은요 이 자리에 틈새에 납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 틈새로 물처럼 스며들어서 밑바닥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불을 그 자리가 머무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납을 놔두고 계속 불을 왔다 갔다 하면 어쩌냐, 퍼지지 않아요, 그 자리만. 그래서 납하고 용접봉하고 용접 토치하고 같이 움직인다, 끝부분이 닿아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여.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죠. 이제 제가 시공을 또 보일 텐데요. 그 다음 이 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끝부분을 예열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게끔 하시고,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가열해도 좋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가열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정면으로 가열하거나 이러면은 동관이 끝부분이 녹아내리기 쉽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여서 예열하지 마시고 약간 먼 불꽃으로 예열해서 이 끝부분이 검붉은색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토치 불꽃하고 납땜 용접봉하고 같이 이렇게 두세 번 반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위아래로 끄서줍니다. 똑같이 불을 대고 있는데 막 납 용접봉을 하지 마시고, 납은 가만히 있는데 불로 막 이렇게 따듬지 마시고 같이 움직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틈새가 안 된 곳이 있다 그러면 또 한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쪽부터 용접을 하다 보면 밝은 불꽃에 눈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봉 색깔을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꼭 끝부분에 용접을 하기 전에 한번 불을 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물처럼 술술 녹아내리면 어때요? 네? 네, 은납봉입니다. 자, 검붉은색이 됐죠? 왔다 갔다 하면 보이죠? 그 다음 위쪽도 예열합니다. 자, 위아래가 다 같은 색이 됐으면은 불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같은 색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틈새에다가 용접봉을 댑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물처럼 스며들어서 용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용접이 끝났습니다.
납땜 용접봉은 이렇게 물처럼 스며들기 때문에 금방금방 용접이 돼요.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은 10분 이상으로 기는데 둘 다 납땜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죠. 예. 숙 달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자, 납이 겉으로 하나도 안 넘쳤죠? 네. 틈새만 쏙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는가요? 네. 이게 지금 물로 안 씻기고 안 닦아냈기 때문에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물로 닦으면은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하나도 넘친 게 없이 끝에만 싹 속으로 스며든 그 상태가 됩니다. 알겠죠? 밑에 혹부리 영감처럼 납이 어때요? 맺히지를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불을 제대로 토치를 제대로 위빙을 하는가 보면은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토치 불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용접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면은 습관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용접하고 나면 검사 맡으라고 안 맡으라고요? 맡으라고 그랬죠. 자, 황동 두 가지 상태예요.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불로 밀어가는 뿔이나 조청 밀고 가듯이 끈적끈적을 밀고 가는 형태로 ALE 온도가 조금 빨갛게, 그 다음에 더 빨갛게 선홍색으로 하면 어때요? 이처럼? 이것은 좀 두툼하게가 아니라 좀 물처럼 이렇게 쫙 퍼져버렸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표면이 광택이 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좀 뭔가 이렇게 막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물로 식혀서 좀 닦아보면요. 여기가 좀 검붉은색이 좀 올라와요. 이게 뭐냐, 산화가 된 거예요. 높은 고열로 인해서.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죠? 이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황동 본연의 색깔, 황금색처럼 반딱반딱한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냥 용접이 끝나 있는데도 이렇죠. 그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건 현장용이에요. 현장에서 FM들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자, 시험용으로는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좀 더 높은 온도로 가해서 납처럼 이렇게 물처럼 퍼지게. 예.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10mm 이내로 동관 옆에 삽입된 부분에 10mm도 안 되죠. 많이 돼봤자 한 5mm 정도 되겠죠. 수직으로 세워진 부분에. 그쵸? 네. 이렇게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막 질질 흘러내려요. 질질 흘러내려. 여러분 이제 동영상 유튜브 같은데 관찰해보세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영상들이 나와 있는데 혹부리 연가 막 만들어 놓고 엉망이고 막 이처럼 막 그냥 한 20mm, 30mm 이렇게 막 벌어져 있고 퍼져 있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황동 용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FM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고 붕사 묻히는 순서 알려드렸죠? 네. 차디 찬데 붕사가 붙는다고 안 붙는다고? 안 붙어요. 빨갛게 예열된 데만 붙는다. 그래서 붕사를 묻히는 방법은 강관을 빨갛게 예열해가지고 동관 끝에 살짝 가열해서 찍어서 삽입해서 그렇게 틈새만 묻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강관을 내놓고 동관을 무조건 박아놓고 황동 용접봉은 어때요? 끝부분을 살짝 예열해서 붕사를 찍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틈새에다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 있다. 이해하셨죠? 네. 붕사 바르고 나면은 그대로 용접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다시 어쩐다? 예. 가열한다. 빨간색이 되도록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가열할 때는 불꽃을 누인다, 세운다? 세운다. 세운다. 강관이 빨갛게 되면 불을 약간 기울여서 불을 띄어서 보면서 약간 윗부분에 동관 10mm 정도 같이 포함되도록 불을 어때요? 그렇게 예열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색깔이 둘 다 빨간색일 때 용접봉 떼고 백심 부분하고 거의 닿을 정도로 해서 살짝 위아래로 위빙을 하면서 융착이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밀고 나간다. 알겠죠? 네. 그 순서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은 황동은 속도 내서 용접하는 거 아닙니다. 용접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뒤로 후진해가지고 뒤에서 또 녹여서 나오는 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할 때 잘 봐야 된다. 관찰력이 문제가 됩니다.